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연결을 해서 논란과 함께 또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정병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자 김무성 대표가 구상한 오픈 프라이머리 지난 4월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던 사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9일 날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 개방형 국민 참여 경선이죠. 예.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것, 또 석패율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 구도를 타파를 하겠다. 이 세 가지를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당론을 확정을 했고, 예. 이미 법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만장일치였고 법안도 발의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죠. 이정현 의원, 윤상현 정무특보, 네. 홍문정 의원 등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불가론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어제 우리 최고 중진회의도, 네. 공개된 최고 중진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은, 이정현 최고 얘기를 들어봐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 다만 이거 운영을 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전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계파 간에 이렇게 논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거죠.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만 의미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예. 그게 과연 순수성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예. 이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도를 타파한다, 또 사표를 방지한다, 이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있지만, 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제기하고 나온 이유는 당의 유불리를 가지고 전제를 해갖고 나왔다는데, 저희들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연히 어떤 당리당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걸고 나오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유불리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 경선제를 한다고 해갖고 우리 새누리당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게 아니죠. 네. 이것은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야당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같이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 의원님은 완곡하게 표현하시고 개파 간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제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총선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국민 참여는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새누리당만 할 경우에는 정당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합의하에서 법제화된 틀 속에서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진정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한다라고 하면 네.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 야당과 합의하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전제를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예.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 개혁의 요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문재인 대표가 전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의 빅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빅딜이라는 얘기도 안 맞는 거예요.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 바다를 나눠야지 그 빅딜인데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에게 유불리가 없어요. 네. 그는 단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거죠. 예. 예. 어찌됐든 둘 다 실시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그 국민 완전 경선제는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여당 내에서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두 제안을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가요? 지금 당연히 많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 개혁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까지 이 공천 때마다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줄이나 서고 이러한 정치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국민 완전 경선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완전한 제도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고민하는 정치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의원님은 또다시 어떤 공천 학살이라든지 혹은 개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 공천권을 어느 개파가 더 많이 갖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여당에서는 왜 이 개파 간의 갈등이 없냐 하는 것은 이미 당 대표가 내 기득권을 다 내놓겠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번 개파 비주류 주류 간의 갈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다 봉합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야당은 지금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지만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디 국민이 안중에나 있습니까? 야당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죠. 예. 따라서 공천 학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뭐 결국 비박계나 어떤 친박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려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걸 어떤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이 문제를 제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학위 논문까지 썼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치 개혁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 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국민들이 정치 개혁한다고 믿겠습니까? 네. 결국은 저들끼리 저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그걸 개파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 특히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개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정당 간의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은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100%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식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참여 비율 조정한다든지 어떤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정도 높이는 선에서 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야당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 뒤에 문제고. 그러니까 우선 저는 제가 어제 발언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예 논의도 안 해보고 안 되니까 후속적으로 다음 차선을 선택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나가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일단 올리고 나중에 그렇다면 그 수정된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고 일단은 첫 번째는 우선 국민 안전 경선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야 합의가 됐을 경우에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새누리당만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게 되면 역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비용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차선책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갖고 갈 거냐 하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논의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논의할 얘기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그걸 자꾸만 해가지고 희석시킬 필요성이 없다. 그거는 좀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통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어요. 한 토론회에서 통일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이주영 전 장관도 통일은 독일처럼 갑자기 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통일이 가능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니냐 이런 관심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통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준비가 없는 통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 말씀이나 이주영 의원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 준비는 더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떤 북한 내부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미 있는 변화라기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래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